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스튜디오의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뼈속을 튼튼하게 칼슘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거랄까요? 오늘은 가장 문의도 많으시고요. 아마 집에 하나쯤은 이 영양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 C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핫한 그 비타민 D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이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라고 쓰지만 사실 비타민 D는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하지 않더라도 햇볕만 보더라도 합성이 됩니다. 참 신기한데요. 이 햇볕의 영향과 또 간하고 신장의 대사에 의해서 이 비타민 D가 활성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에 아주 탁월하게 그 효과를 준다라는 게 많은 연구 논문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비타민 D가요. 혈압을 높이는 그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레닌의 분비를 낮춰줍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혈압이 고혈압이신 분들이 미국에는 한 절반, 성인의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만 잘 드신다 하더라도 그 레닌의 효소의 분비를 낮춰주고 고혈압과 또 심부전의 발병을 지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D가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칼슘 흡수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칼슘과 함께 이 골다공증으로부터 이제 고령자를 보호해주는 비타민이기도 하고 또 면역과 또 근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이후에 이 면역에 대해서 이 비타민 D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섭취와 항염 작용, 그러니까 염증의 반응에 대해서 이 내피 기증 장애하고 혈관이 섞여하는 거를 이런 친멸 관계에 있어서 이 비타민 D가 면역 세포에 작용해서요. 항균 물질을 생성하고 우리가 면역 세포 중에 T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T세포를 조절해서 결국은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피세포하고 각종 염증 세포에서 분비되는 당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뭐 YKL4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 물질의 세포의 기능이 저하와 또 죽상동맥 경화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항염 작용에 이렇게 파지티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지난해에 티르키예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비타민 D하고 이러한 그 당단백 물질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했는데요. 그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사료를 먹은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혈중 그 YKL 그러니까 이런 당 단백 물질 수치가 높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염증하고도 관련된 수치인데요. 이거를 비타민 D를 제거한 사료를 먹었을 때에는 그 수치가 현저하게 증가를 했던 반면에 비타민 D를 공급한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을 사료를 먹었던 쥐의 혈중 농도 증가가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만 드신다 하더라도 염증이 약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성 염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았었을 때는 심혈관 질환에 악화되는 건 아주 분명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심혈관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혈관 관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논문에도 네. 여러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에도 많은 네, 역할을 네, 하고 네.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비타민 D 보충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대부분 검사하면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햇볕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다행히 햇볕이 너무 좋고, 근데 한국에는 뭐 흐리거나 뭐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많이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비타민 D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다 먹고 아주 쨍쨍 쬐는 그런 뜨거운 여름 날씨, 특히 10시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 선크림도 바르시고 옷도 다 이렇게 입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벗고 유리 안에서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 D가 다 부족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양의 고함량의 비타민 D 서플리먼트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거의 정상치,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가긴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단위의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그 양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비타민 D는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1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10 마이크로. 네, 굉장히 작은 양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IU라고 이제 환산해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1 마이크로그램이 한 40 IU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였었을 때는 한 10 마이크로그램 정도, 400 IU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성인들 1세하고 70세 이렇게 애는 1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600 IU 정도가 됩니다. 근데 7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 그래서 2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800 IU 정도 되는데요. 뭐 이게 서플리먼트를 이렇게 뭐 사보신 적이 있겠지만 1000 IU서부터 해가지고 2000, 보통 5000 IU, 10,000 IU, 50,000 IU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햇빛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 부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양이 필요로 한지, 그리고 뭐 한꺼번에 많이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비타민 D는 호르몬하고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가 항진되면은 그때 나오고, 또 이렇게 저하되면 다 올려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기량작용을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항진되어 있거나 너무 저하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작은 양서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하셔서 올라갔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내가 막 선택하셔서 뭐 5,000 IU, 10,000 IU 이렇게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느 음식에 많이 있나요? 네. 일단 비타민 D는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그런 기름진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 버섯, 비타민 D가 강화된 그런 유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생선 한 토막만 섭취하시더라도 충분한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여름에 나오는 햇빛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흡수되는 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럴 땐 비타민 D를 드시는 거를 좀 신경 써서 드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내가 뭐
연어라든가 정어라든가 고등어는 한 토막 정도 2-3회 정도 드시는 거라도 충분하시고요. 네. 계란도 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계란 이렇게 드시는 거. 네. 그리고 우유는 거의 매일 한 잔 정도 이렇게만 드신다고 해도 네.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서플리먼트 보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해서 뭐 만 IU 이상 과량 복용하셨을 때는 굉장히 좀 독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생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D는요. 네.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고버섯을 네, 한 12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째다 보니까요. 이게 비타민 D 함량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야채도 햇볕을 보면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른 표고버섯을 네.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 표고버섯을 했었을 때보다 햇볕에 한 12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은 비타민 D 함량이 무려 300 마이크로그램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버섯의 햇볕과 자외선을 이렇게 쬐게 되면은 비타민 D의 섭취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그 버섯도 네. 잘 말려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는 훨씬 더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른 표고버섯을 네. 저희가 조리해서 먹잖아요. 네. 그럼 조리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조리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조리법을 연구를 해봤어요. 무려 148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더니 이렇게 비타민 D 함유된 식품은 어떤 조리법이 제일 좋으냐 했었을 때 넘버1이 네. 멸치볶음이었어요. 네, 멸치를 볶은 게 가장 많은 비타민 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124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이 고등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부치는 것도 좋았는데요. 네. 계란을 끓이면 비타민 D가 검출되지는 않았어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굽거나 하는 부분들 이렇게 드시는 그래서 멸치볶음을 가능한 한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엉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엉? 네, 우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 D 함량을 더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칼슘이 들어있으면은 비타민 D도 들어있고 지용성 네. 비타민이 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판의 밥과 네. 또 뭐 이렇게 맑은 국, 뭐 된장국 아까 제가 뭐 두부 네. 넣은 된장국, 버섯 들어간 된장국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생선 한 마리, 네. 거기에 나물, 뭐 아까 이왕이면은 열무 김치라든가 아니면 무청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이제 사과나 계란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면 네. 비타민 D가 정말 모자라게 되면 네. 저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 D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그런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 이렇게 자라는 성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라든가 그리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너무나 예민하다.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잔다. 네. 그리고 이제 눈밑이 떨리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 이런 모든 미네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 무기질이 무엇보다도 그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항진된 상태라고 한다면요. 이걸 좀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들이 무기질이 하는 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부분을 못하면 계속 항진되어 있거나 계속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 임 박사님과 하는 이 시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저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네. 비타민 D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